내일장의 최예린입니다. 역시 예상했던 대로 이번 FOMC 회의는 뚜껑을 열어봤지만 주목할 만한 내용은 들어있지 않았죠. 그리고 그리스가 긴축하는 데 있어 2년 정도 시간을 더 벌었다곤 하나 이와 유사한 내용이 이미 시장에 흐른 바 있었고 이것이 확정된 뉴스에 시장을 크게 환호하진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도 적지만 계속됐었는데요. 하지만 막판 들어 분위기가 좀 반전됐습니다. 주춤하던 코스피는 끝끝내 플러스를 달고 끝나는 것 같고요. 잘 가던 코스닥은 막판에 거꾸러졌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 때문에 코스닥은 꺾인 것 같은데 코스피가 막판에 오를 수 있었던 이유, 실적 발표 이후 자동차 3인방이 모두 힘을 냈기 때문입니다. 기아차는 거의 6%에 근접할 정도로 급등했다고 하는데요. 종목별 종가까지 챙겨보고 돌아옵니다. 네, 시황센터 김혜영입니다. 마감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닷새째 내림세로 장을 출발했습니다. 오전장 중에는 외국인이 나흘 만에 매수세로 돌아서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하지만 이내 외국인이 매도로 포지션을 바꾸면서 지수 역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후 들어 1910선에서 등락을 거듭하던 코스피 지수 방향성 탐색에 나선 모습이었는데요. 막판 들어서 개인의 매수폭이 늘어나면서 오늘 상승 반전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0.55% 상승하면서 1924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개인만이 나홀로 사자세를 보였습니다. 지수 상승을 부추겼는데요. 하지만 기관과 외국인은 동반 매도세를 보이며 지수의 하락을 이끄는 하루였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닷새째 오름세로 장을 출발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소폭이나 마을 꾸준히 오름세를 이어가는데요. 하지만 오후 들어서면서 상승폭을 반납하고 이내 지수는 하락 반전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 1% 이상의 하락 흐름을 보이며 518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개인만이 400억 이상의 매수 우위를 나타냈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82억 원, 422억 원의 매도 우위를 보이며 지수의 하락을 부추겼던 하루였습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하락으로 장을 출발했습니다. FOMC 회의에서 별다른 성과가 없는 가운데 그리스가 긴축 시한 연장 합의에 도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환율의 하락을 이끌었는데요. 오늘 마감 환율은 5원 40전 하락하면서 1,100원 선이 붕괴됐습니다. 1,000원 98원 20전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오늘 사흘 만에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1% 이상의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주당 22,000원씩 올랐는데요. 오늘 130만 원 선을 넘어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현대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4%에 가까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이 3분기 실적 발표가 예상치에 부합했기 때문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오늘 포스코는 약 보합권, 신용등급 강등 이후 5거래일째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아차는 오늘 5% 넘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생명이 강보합권을 보였고요. 한국전력이 1% 이상의 하락 흐름, 현대중공업은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SK하이닉스는 1% 이상의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4분기 흑자 전환 기대감에 강세를 띠는 하루였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0.72% 약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오늘 파라다이스가 7%가 넘는 급락세를 보이며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서울 반도체만이 3% 이상의 상승 흐름으로 주당 750원씩 오르면서 장을 마친 모습입니다.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SK 브로드밴드가 1%가 넘는 하락 흐름으로 장을 마쳤고요. 오늘 동서와 젠백스가 강보합권에서 장을 마친 모습입니다. 이어서 특징 업종 및 테마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증시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제약과 통신주 등 경기 방어주만이 강세를 보이며 장을 마쳤습니다. 연일 강세 흐름을 이어가던 제약주 오늘 유한양행이 1% 이상의 상승 흐름, 한미약품과 동아제약은 막판 들어서 약 보합권으로 돌아선 모습이고요. 오늘 제일약품과 일성신약 역시 1% 이상의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통신주 살펴보겠습니다. SK텔레콤이 1% 이상의 상승 흐름, KT도 강보합권에서 장을 마친 모습입니다. 정유주 주가가 국제유가 하락 소식에 동반 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국제유가는 15거래일 연속 하락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SK이노베이션이 약 보합권, S-오일은 2% 이상의 하락 흐름, GS도 1% 이상의 하락 흐름을 보이며 66,5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새누리당과 선진통합당이 합당했다는 소식에 박근혜 테마주와 세종시 관련주 주가가 빨간불을 켜며 강세를 장을 마쳤습니다. 박근혜 테마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컴퓨터가 오늘 5% 이상의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아가방커페니와 보령메디앙스 역시 2% 이상의 상승 흐름. 오늘 신호가 눈에 띄는데요. 14.96% 상한가를 보이며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세종시 관련주 주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주산업이 3% 이상의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프롬파스타와 유라테크 역시 2%가 넘는 상승 흐름. 캠트로닉스 역시 4%에 가까운 급등세를 보이며 장을 마쳤습니다. 문재인 대선 후보가 일자리 창출 공약으로 부각됐던 이 취업 관련주 주가가 오늘 강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밀비스가 1.73% 상승세, 사라민 HR이 5% 넘는 급등세를 보였고요. 에스코넥만 2%의 하락 흐름을 보이며 장을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나로우 발사를 하루 앞두고 관련주 주가가 장 초반에는 강세를 보였지만 이후 부진한 흐름을 보이며 장을 마쳤는데요. 막판에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스트레가이가 0.22%, 강보합권, 퍼스텍은 2% 이상의 상승 흐름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삼성전기가 3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내놓으면서 강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갤럭시 효과에 힘입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요. 현재 3.85% 상승하면서 주당 3,500원씩 오르며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를 한 LG이노텍이 3분기 실적이 흑자 전환되면서 강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2% 이상 상승하면서 주당 1,600원씩 오르며 78,4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LG이노텍이 3분기 두산인프라코어의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 79.1% 이상 하락했지만 이미 시장에는 선반영됐기 때문에 약 보합권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0.29% 약 보합권에서 장을 마치며 17,000원을 종가 기준했습니다. 농심이 급락세를 보이며 장을 마쳤습니다. 식품의약안정청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된 농심의 제품을 전량 폐기하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오늘 4% 이상의 하락 흐름을 보이며 주당 13,000원씩 빠졌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종가상 현대차는 한 4% 정도 상승했고 기아차는 5.7%, 현대모비스는 2.7%가량 올라 마감을 했습니다. 자, 오늘 놀랍게도 원달러 환율이 약 한 1년 만에 1,100원대가 깨졌습니다. 오늘 좀 조용한 흐름이다라고 했는데 장중에는 계속해서 한 2원 정도만 빠졌다가 막판에 급락하면서 거의 5원 이상 떨어져 1,098원 20전에 끝이 났습니다. 진짜 놀랄 웃자네요. 여의도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대신증권의 최진 책임연구원 만나보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국가지자체 물량이 꽤 컸는데 연기금도 뭐 사고 외국인도 덜 팔고 코스피는 일단 반등했네요. 환율도 좀 살펴주십시오. 예, 일단 금요일 증시 같은 경우에서는 일단 뭐 실적 발표가 좀 이어지는 가운데 좀 변동성 국면이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뭐 말씀하신 수급 측면에 있어서는 외국인들도 뭐 오늘 좀 매도세가 좀 둔화되기는 하고 있지만은 여전히 뭐 크게 들어올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환율 상황도 현재 외국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달리 우호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환율에 관련돼서는 환율의 수준도 중요한 문제일 수는 있겠지만은 환율의 현재 상황에서 연말까지 급격한 변동세는 나타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으로서는 뭐 크게 매력적으로 보지는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사실 원달러 환율 1,100원 이렇게 깨지면 수출 기업들이 아무래도 사면 초과에 놓을 수밖에 없다. 특별히 오늘 실적이 그럭저럭 뭐 괜찮아서 드디어 악재를 다 걷고 좀 오르기 시작한 자동차주는 앞으로 좀 환율 때문이라도 힘들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환율 앞으로 전망에 따른 외국인 수급 자동차주 대응법 특별히 좀 요청을 드릴게요. 예, 뭐 환율과 관련해서는 현재 뭐 연말까지는 뭐 국내 환율의 강세는 뭐 강세의 기조는 아무래도 좀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현재
국내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을 봤을 때는 환율의 그 방향성과 수준도 물론 중요할 수 있겠지만 그 하락 속도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물론 현재 환율의 속도에 관련돼서 완성차 업체들이 지금 완만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정 부분 좀 염려를 덜어놓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국내 완성차 같은 경우에서도 일정 부분은 국내 기업, 국내 수출뿐만 아니라 현지 수출 같은 경우 현지화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과거와는 달리 아무래도 국내 기업들에 미치는 직접적인 실적 효과는 아무래도 과거와는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 그 환율이 미치는 투자 심리에 대한 효과가 좀 더 부정적일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과거 향후 실적에 관련해서는 점검을 해봐야겠지만은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투자 심리에 미치는 영향은 좀 더 부정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아무래도 환율 속도가 좀 더디면 자동차주는 큰 타격은 없을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투자 심리가 확 위축돼 버리면 자동차주는 조금 힘들 수 있겠다라는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 실적이 굵직한 기업들 거의 다 빠르게 내놓더라고요. 오늘 밤 애플의 실적도 있고 내일 되면 또 삼성전자 본 실적도 나온다면서 내일은 또 기아차의 실적도 있고 내일까지 실적 발표는 피크를 치겠군요. 예, 아무래도 주요 기업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서 예비 실적을 이미 발표했었기 때문에 네. 큰 영향은 중립적인 영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서는 일단은 최근에 발표했었던 아이패드 미니를 비롯해서 4세대 아이패드까지 내놓으면서 과연 4분기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을 가져갈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일 현대차를 비롯해서 기아차, 완성차 업체들의 그동안의 반등이 좀 이어졌었는데요. 기아차 역시 3분기 실적에 대한 둔화 우려가 상당히 컸었는데 아무래도 실적을 좀 더 확인하고 넘어가는 움직임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럼 향후에 사실 애플은 실적보다도 4분기가 어떻다, 앞으로 어떨 것이다, 실적 전망을 좀 잘 봐라라고 하셨었고, 내일 삼성전자 본 실적은 이미 이제 이 정도일 거다 예상치가 공개됐기 때문에 큰 파장은 없을 거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이제 3분기 거의 실적 시즌도 거의 정점을 조금 넘어가는 듯 하거든요. 다음 주 되면은. 앞으로는 어떤 종목으로 좀 압축해서 볼 필요가 있을까요? 가시성이 높은 기업군들이 아무래도 좀 더 낫지 않을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네. 현재 상황에 따라서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이미 많이 낮아진 상황이고 예. 이에 따라서 아무래도 좀 현대차라든지 오늘 그런 반등이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은 여전히 실적 가시성이 높은 IT 관련 부품주라든지 IT 하드웨어 업체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집중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안주 성격으로 봤을 때는 실적에서 필수 소비재들 같은 경우에서는 실적이 꾸준하게 나올 수 있는 밑바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실적에 관련돼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로 종목을 압축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실적이 그야말로 잡히는 IT 쪽 부품주라든가 혹은 대안주로서 역시 요즘에 좋은 필수 소비재 쪽도 겸해서 같이 보면 좋겠다라는 전략이셨네요. 대신증권 최진 책임연구위원의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이번엔 수급 분석을 한번 들어볼까요? 샘플러스 로지스타 클럽의 우리 이상로 전문위원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연기금이 좀 산 것 같고, 국가지자체는 많이 판 것 같고, 외국에는 장중에 코스피를 들었다 놨다, 코스닥은 좀 많이 눌렀네요. 예, 맞습니다.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또 장마감에 어느 정도 좀 매수를 좀 동참을 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그만큼 지금은 실적적인 부분 자체가 외국인의 투자 심리를 좀 이끌어줬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실적적인 부분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계속적으로 발표가 되고 있죠. 그 부분이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에 투신권이 다시금 또 매수세에 동참을 하면서 다시 어느 정도의 박스권 하단에서의 잡아주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연기금 또한 방어적인 성격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는 하루가 아니었나.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코스피를 같이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지가 어느 정도 확인이 됐다고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지수를 이끌고 있는 건 여전히 전기전자와 자동차 업종의 강세를 좀 들 수 있겠습니다. 현대차의 오늘 실적이 발표가 됐었죠. 그래서 전분기 대비해서는 상당히
안 좋게 나왔지만 일단 전년 동기 대비해서 3분기는 원래 좀 비수기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10% 내외의 성적을 보이면서 상승을 했었죠. 그런 부분 자체가 오늘 현대차나 기아차, 자동차 업종에 상당한 상승폭을 이끌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전기전자 업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기의 분기별 사상 최대 실적이 나타나면서 그만큼 실적이 오늘은 키포인트가 아니었나 그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고요. 대신 코스닥이 지금 조금 문제인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일단은 대안주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도주를 이끌었던 엔터주라든지 게임주 그리고 전자결제 관련주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의 하락폭을 거듭하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적인 부분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약간 테마적인 성격이 강한 종목들이 좀 시장을 이끌고 있는 추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코스닥의 전체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큰 폭의 하락이 있었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좋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앞으로 향수금은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 오늘 업종별로는 수급적인 특징이 어땠나요? 오늘 자동차주 누가 많이 샀어요? 예, 맞습니다. 일단 자동차주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예. 일단 기관의 매수세가 어느 정도 많이 동참이 됐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뭐 특징적으로 오늘 현대차를 좀 같이 잠시 살펴보시면요. 수급적인 부분 한번 보셔도 아시겠지만 외국인은 아직 환율에 대한 부분 자체가 조금은 부정적인 견해를 좀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 대신 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 말 그대로 실적에 대해서만 투자를 하고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코스피 자체의 지금 지수를 이끌기 위해서는 전기전자 업종이라든지 자동차 업종이 달려가야 되는 거는 기정사실화가 된 거고요. 그래서 화학재료라든지 아니면 지금 철강금속 업종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바닥을 찾지 못한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고 뭐 차트적으로 한번 보시더라도 일단은 박스권 하단이죠. 박스권 하단에서 어느 정도 강한 매수세가 좀 동참이 되면서 다시금 박스권 상단으로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업종은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게요.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환율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은 실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환율 자체가 좀 어느 정도는 안정이 돼야지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수가 있는데 그런 힘 자체가 실적적인 부분만으로는 돌파를 하기가 사실상 좀 힘들지 않겠나 그렇게 저는 좀 보는 견해고요. 우리가 삼성전기를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삼성전기를 같이 보시면서 좀 더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면요. 물론 IT 전기전자 업종도 환율의 영향을 받죠. 하지만 자동차 업종보다는 영향력이 좀 덜하죠. 그런 부분 자체가 오늘의 상승폭을 좀 이끌었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삼성전기 같이 일단 IT 전기전자 그리고 IT 전기전자 부품주 쪽으로 어느 정도 우리가 눈을 좀 돌리면서 연관성 있는 종목들을 좀 살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삼성전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삼성전기를 한번 보시더라도 어느 정도 다시금 좀 일봉상으로는 지금 오늘 21선을 뚫고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수급적인 부분도 한번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요. 일단 투신권에 강한 매수세가 좀 들어왔고요. 여전히 외국인은 아직까지 팔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은 투신권이나 연기금에서 지수 자체를 조금 올려줬다고 보실 수 있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삼성전기는 대표적인 부품주죠. 그런 부분 자체가 코스닥에도 중소형 부품주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희망을 안게 해준 계기가 아니었나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종목을 더 말씀을 드리면 AP 시스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AP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기술 유출권 소식이 좀 돌았었죠. 그 기술 유출권 소식 자체가 지금은 기사화가 됐습니다. 기사화가 되면서 오늘 대표이사에 검찰 수색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건이 되면서 하한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제가 알기로도 AP 시스템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보시면 12,000원대에서 14,000원 사이가 그때 기관의 집중적인 매수가 있었던 그런 어느 정도의 매물대입니다. 그 부분 자체를 한번 보시고 수급적인 부분만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을 아직까지 들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지금은 좀 팔기에도 너무 늦었습니다. 사실 그만큼 불확실성이 존재를 한다는 거죠. 일단 기술 유출권도 그렇고요. 일단은 AP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설비 투자로 하는 회사인데요.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에 어느 정도 납품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그 계획 자체가 아직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향간에는 어느 정도 뜬 소문으로 다시금 삼성 디스플레이에 납품을 한다는 소식이 있었지만 그거는 지금 뜬 소문일 뿐이고요. 지금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차원에서는 아직까지 AP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더 내려갈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좀 더 남아있지 않겠나. 그래서 상당히 제가 아쉬운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 그래도 정리를 좀 하시고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AP 시스템 오늘 한가 맞았는데 삼성전기와 더불어 특징주로서 설명도 해주셨습니다. 수급 분석 감사합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많은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했고 내일 또 많은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할 예정이군요. 무엇보다 오늘 밤에는 미국 애플의 실적 발표도 있는 일정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두렵기도 하고 기대도 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을 미리 세워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동양증권 도남지점의 김주선 대리님 그리고 대신증권 안산지점의 성동경 대리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두 분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장에서 이렇게 하면 내일장 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화면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 주식 살까요? 종목 선정법은요? 어떤 종목 살까요? 세 가지 질문 드렸더니 자, 성동영 대리님은 매수하자, 김주선 대리님도 역시 매수하자라고 하셨습니다. 성동영 대리님은 종목 살 때 꼭 필요한 기준으로 실적이 되는 종목, 진입장벽이 꽤 높은 종목,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있는 종목, 성장성도 갖춘 종목, 이 네 가지를 모두 갖춘 게 ENF 테크놀로지일까요? 일단 이 종목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김주선 대리님은 소비재인데 기관 수급이 좀 양호했으면 이라는 단서를 달아주셨습니다. 오늘 하이트 진로를 내일장 사볼 만한 종목으로 갖고 오셨네요. 네, 이렇게 내일장 어떻게 할까요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답도 미리 받아봤습니다만 오늘 막판에 새로운 변수가 생겨서 원달러 환율 얘기를 조금 더 하고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을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098원 20전, 1년 전 원달러 환율의 가격을 보는 듯합니다. 일단 무엇보다 다음 주 일본의 통화정책회의에서 일본이 2달 연속 이례적으로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조금 더 늘리는 다시 한번 부양을 더 한다라는 얘기도 우리 원달러 환율에 오늘 1,100원 선 붕괴 재료라는 분석이 있는데 많이들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어려울 수 있습니다. 환율이 1,100원 붕괴된 게 그래서 왜? 어떻게? 그죠? 그 부분에 대한 속 시원한 답을 조금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김주선 대리님. 1,100원 선이 붕괴될까? 여기에 대한 걱정이 외국인들이 팔고 떠날까 봐. 자동차 그렇죠. 같은 수출주가 더 어려워질까 봐. 이 두 개가 가장 큰 걱정인데요. 그렇죠. 통상적으로 환율이 떨어질 경우, 그러니까 워낙 강세가 지속될 경우에는 수출주에 타격이 있다라고 말씀들을 하고 계시고, 이제 저번 주나 저저번 주 같은 경우도 지수를 예측할 때 항상 추세적인 상승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환율 부분이 항상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유는 외국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지수가 오르지 않더라도 환율 부분에서 차이가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매도 욕구를 더 증대시킬 수 있기 때문에 환율이 계속 떨어질수록 원화가 강세가 진행될수록 외국인 입장에서는 일단은 매도할 수 있는
그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어떤 욕구를 더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코스피 전체에 있어서 지금 현재 외국인 그 매도세가 계속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충분히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부분이 어쨌든 간에 추세적인 상승을 좀 힘들게 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일단. 예. 자, 그러면은 그 얘기는 외국인들도 뭐 셀코리아까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이제 바이코리아로 돌아오기까지 좀 시간이 걸릴 수 있겠네요. 환율만 본다면은. 맞습니다. 일단 어쨌든 1,100원이 무너졌다는 의미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 만이거든요. 1년 예. 만이라고 하면은 뭐 지금까지 뭐 중에는 굉장히 환율 방어 정책이나 이런 부분이 지속됐지만은 현재 글로벌 큰 그림을 보시면은 뭐 유럽, 미국, 이제 일본까지 쉽게 말해서 돈을 계속 푸는 쪽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방어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힘들 수 있을 것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들이 올해 2012년도에 환율 계획을 세울 때 대부분의 기업들이 1,100원 미만을 뭐 거의 그 다수설이 1,050원 정도에 이렇게 그 세워놓고 대응을 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이제 뭐 어느 정도 예측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큰 타격이 있지는 않을 것이다라고는 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또 일례로 자동차 같은 경우도 환율만 놓고 말씀드리면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안 좋은 건 사실이지만은 대부분의 많은 공장들이 해외에 있지 않습니까? 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미 뭐 1,100원 밑에 보수적인 뭐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오늘도 IR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뭐 그 2013년도 같은 경우도 1,100원 밑에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보고 보수적으로 지금 계획을 세워놓고 해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실적에 있어서 아주 큰 타격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라고는 일단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애널리스트도 일단 뭐 아래쪽으로 환율이 계속 원화 강세,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가고 있긴 하지만 속도가 아주 빠르지 않다면은 아까 이제 얘기해 주신 대로 1,050원 정도까지 이미 대비책을 세워놓은 자동차 기업들 등 많은 수출 기업이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실적에 환율 하락이 큰 타격을 주진 않을 거다. 오히려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이 부분이 주가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겠는데 이런 얘기였습니다. 우리 성동경 대리님은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는 의견을 좀 같이 하고요. 네. 대신에 약간 좀 중장기적인 의견을 좀 추가를 하자면 결국에 환율이라는 거는 이제 그 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설명해 준다고 본다면은 환율이 이제 떨어지는, 이제 원화가 절상되는 이런 얘기는 결국에 국가 경쟁력이 점차적으로 좀 세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결과적으로 좀 우리나라 경쟁력이 점차 세지고 있다. 좀 좋은 쪽으로 바라보시면 되겠고, 금리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금리가 이제 떨어지면은 단기적으로는 이제 충격이 있겠다 이렇게 하지만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금리가 이제 뭐 떨어지고 올라가는 것은 이제 국가 경쟁력이 올라간다는 것을 뜻하는 거니까 좀 더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뭐 큰 그림에서 우리나라 경제 펀더멘털을 얘기할 때는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는, 원화가 강세가 되는 건 좀 좋은 의미일 수도 있다. 중장기적으로 그런 분석까지 들어보았습니다. 그러면 자동차주는 역시 의견이 좀 같으세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뭐 환율이 이제 떨어지니까 같이 이제 엮이게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자동차 같은 경우에 오늘 큰 폭의 상승은 뭐 실적도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수급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추세적으로 외국인은 자동차주를 계속해서 매수를 해왔는데 기관은 계속해서 좀 팔아왔거든요. 근데 오늘 기관 수급이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큰 폭의 상승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기관 수급이 이어지느냐, 이것이 앞으로의 자동차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 판가름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 종합한 두 분의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사볼까요?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김주선 대리님도 성동경 대리님도 왜 내일 주식 사도 된다, 매수하자라고 하셨습니다. 자, 김주선 대리님, 오늘 밤에 애플의 실적의 영향력이 또 우리 장에 얼마나 미칠지 이 부분도 궁금한데 일단 내일 사도 된다는 이유는요? 일단은 저는 그 애플 실적 자체가 지금 3분기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2분기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4분기에는 굉장히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소비 시즌이 또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4분기에 대한 모멘텀이 좀 작용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일단은 애플 실적이 나쁘지만 않다면은 시장은 여전히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미국의 주요 이제 지수 그리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주요 지지대까지 지금 조정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플 실적만 봤을 때는 일단은 뭐
주식을 조금 더 살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애플 실적이라는 부분, 왜 애플 하나의 회사에 주목해야 되냐, 이 부분은 미국 소비와 굉장히 큰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체크를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조금 더 빨리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제 수급적인 부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 매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 같은 경우 24일 연속 순매도 하다가 최근에는 1900선 근처에서는 다시 펀드 자금들이 다시 순매수 유입되는 쪽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1900선에서 버티는 이유는 연기금과 투진 자금이기 때문에 1900 근처에서는 일단은 코스피 지수상으로만 말씀드리면은 충분히 매수해 볼 수 있는 위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쭉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체크해야 될 부분은 11월 6일 미국 대선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전까지는 미국 정부에서 따른 경기 부양에 대한 얘기는 나오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제 미국 지표나 중국 지표, G2라 그러죠. 이런 부분에서는 여전히 호조세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은 확실하기 때문에 뭐 제조업 지수 지금 아마 자막으로도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확실히 돌고 있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박스권 상단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뭐 가장 큰 거는 제가 지금 올라간다고 해서 2000 이상의 어떤 추세적인 상승보다는 1900 근처에서는 충분히 지수상으로 버틸 여력이 있기 때문에 뭐 사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900은 안 깨질 거다. 그리고 미국 주택, 중국의 제조업 그래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지 않느냐. 주식을 사도 이 시점 괜찮은 이유였습니다. 자, 성동경 대리님도 역시 매수하자. 이유는요? 네, 매수하자는 의견이고요. 네, 뭐 근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중국 PMI, HSBC PMI가 발표를 했습니다. 전월은 47.9였는데 이번 달은 이제 49.1로 발표를 했는데요. 결국에 중국이 8월 PMI가 저점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 월 초에 이제 다시 중국 PMI 지수가 다시 발표를 합니다. 이것이 이제 8월을 저점으로 해가지고 상승세로 복귀하는, 중국 경제가 이제 다시 성장세로 돌아선다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긍정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4분기 중에 미국 경기가 이제 회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게 되면 지금 저번 주에 미국 S&P 지수가 두 번의 큰 폭의 하락을 겪었었는데요. 뭐 이유는 뭐 스페인 이유도 있고 3분기 실적 둔화 우려도 있겠지만, 통계적으로 봤을 때 3분기 그 해당 분기에 영업이익이 안 좋았을 때 오히려 주가가 오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다음 분기 이 어떻게 될 것인가, 더 기대감이 더 주가에 반영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보게 된다면 4분기 미국 S&P EPS가 다시 한번 10% 내외로 증가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3분기 실적 우려보다는 4분기 실적 기대감을 지금 가져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일단 기술적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 종합지수 차트를 보시면은 이번 주 월요일 날 우리나라 시장에 아주 큰 힌트를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날이 이제 변곡점인데요. 이날 최고로 많이 빠져가지고 2% 가까이 빠져서 시작을 했지만 결국에는 장대 양봉을 출현하면서 보합으로 시장이 끝났습니다. 이때 지금 거래 대금을 보시면은 평균 거래 대금에 못 미쳤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매수세가 셌다기보다는 매도세가 약한, 그러니까 매물출회가 약한 구간입니다. 네. 결국에는 팔 물량들이 웬만큼 나왔다는 얘기고, 여기서 변곡점을 시작해서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겠지만은 저는 위쪽으로 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이 이제 주봉인데,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에서 60주봉이 가지는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금 60주봉이 1900선에 얹혀 있는데, 네. 지금 시장을 보면은 1900에서 강한 지지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본다면 이 60주봉을 지지하는 한, 통계적으로 봤을 때도 이 60주봉을 지지하고 나서는 큰 중장기적 상승 추세가 나왔습니다. 네. 따라서 이 60주봉을 지지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가 빠르면 연말, 늦어도 1분기에는 상승 추세로 전환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은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결국 이제 두 분의 의견이 좀 비슷하시네요. 일단 미국과 중국의 큰 그림에서 좀 경기가 좋아질 만한 그런 지표들, 그리고 기술적으로 뭐 지지 얘기하셨는데 쉽게는 이제 1900 부근에 대한 역시 지지 얘기였습니다. 자, 종목을 사도 되는 내일, 그럼 어떤 기준만큼은 꼭 지켜야 하는가? 이제는 그 얘기로 넘어가 보죠. 자, 김주선 대리님은요, 소비재를 보는 게 좋은데 단 기관이 사는 종목이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시죠? 맞습니다. 오늘 보시면 기관 수급이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 중소형주 같은 경우 좋지 않았음에도 기관이 요즘에 꾸준히 사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제가 일단 지수에 대한 어떤 1900선에 대한 지지선에 대한 확신을 말씀드렸지만은
일단 코덱스 레버리지 2주 연속 계속 말씀드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기관 수급 이제 시장이랑 상관없이 가는 종목들을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특히 오늘 코스닥 지수가 1% 정도 빠졌죠.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중소형주들 괜찮은 종목들 충분히 있고,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이제 쉽게 말해서 10포인트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자동차에 영향이 크거든요. 솔직히 그렇죠. 말씀드리면 네. 10포인트 정도는 오늘 자동차 반등 때문에 좀 오른 부분이 크지만은 그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이 분명히 그 외국인 기관 매도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 전체적으로 그렇지만은 이제 계속 사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내수주나 소비재 이쪽이거든요. 일부 네. IT, 음식료 이쪽입니다. 그리고 원화 강세 그 종목들 이런 네.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린 뭐 음식료나 이런 부분 원화 강세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실적 같은 경우도 경기 민감주 같은 경우는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지만은 뭐 이런 내수주나 혹은 원화 강세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은 좋게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재 쪽 중에서 기관 수급이 좀 양호한 종목들을 선택하시면 되실 것 같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뭐 좋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간에 환율 때문에 항상 매도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웬만한 종목들은 사실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에 조금 더 주목을 하시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투신이에요? 연기금이에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투신권에 더 주목을 하고 있고, 연기금 같은 경우는 그냥 낙폭 큰 종목을 좀 최근에 사들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투신의 중소형 펀드들이 요즘에 그나마 이제 무너지는 어떤 자산 운용 업계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조금 빛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투신 자금에 저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원화 강세, 내수주, 기관 특히 투신권이 사는 종목이면 좋겠다라는 얘기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 그거는 잠시 후에 저희가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성동영 대리님은 조금 복잡하네요. 종목 고를 때 이런 기준은 있어야 된다에 이런 기준이 실적, 성장, 밸류, 게다가 높은 진입 장벽까지. 네. 예. 일단 두 가지만 꼽겠습니다. 일단 실적하고 성장성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지금 섹터별로 본다면은 5년 시장 평균 대비 PER이 평균 이하인 종목, 그런 섹터를 본다면 지금 IT, 금융 이쪽으로 좀 볼 수 있겠고요. 네. 상대적으로 지금 좀 고평가 있는 것이 워낙에 뭐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경기 방어주 쪽 섹터, 유틸리티, 헬스케어 이런 쪽이 상대적으로 좀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은 좀 저평가되어 있는 IT 쪽, 이쪽을 좀 보면 되겠는데, IT도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부품주, 장비주, 소재주, 이렇게 네. 있는데, 이 세 가지 분류 중에 소재가 가장 안정성이 가장, 안정적으로 이익이 흐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IT 소재주 쪽으로, 부품 장비주보다는 소재주 쪽으로 좀 보고 있고요. 추가적인 성장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 앞으로 어떻게 이익이 더 늘어날 것인가, 이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 실적과 저평가의 조합은 IT이고 특별히 그중에서 성장성이 있는 것은 부품이나 장비보다 IT 소재가 거기에 적합하다라는 얘기셨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오늘 IT 소재주 하나 준비하셨다라는 얘기인데, 먼저 김주선 대리님의 내수주 가운데 기관이 사는 거, 요거 이제 뭘 살까요? 답을 좀 들어보죠. 내일 어떤 종목 살까요? 예, 일단 하이트 진로를 좀 추천을 드리겠고요. 제가 수급에 주목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바로 수급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회사에 대한 설명 간단히 드리자면은 뭐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이트와 진로가 합병되면서 국내 최고의 어떤 주류 업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뭐 당분간 최근에 사실 3년 정도, 2, 3년 정도 힘든 상황이 있었죠. 왜냐하면 물가에 대한 부분 정부에서 컨트롤하는 바람에 뭐 제품 가격에 이제 실질적으로 반영을 못하면서 마진이 계속 줄어드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소주나 뭐 이런 부분 가격 인상에 대한 지금 뭐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보고요. 지금 그리고 이제 최근에 아까 환율 말씀드렸지만은 환율이 지금 그 원화 강세 시에는 이제 재료비 부담이 줄어들면서 원화 강세 모멘텀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급을 지금 또 바로 체크를 해드리면은 오늘 투신권에서 한 29만 주 정도, 뭐 근래 들어서 뭐 최근 한두 달 사이에 이렇게 많이 산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그 29만 주 정도 좀 들어왔고, 기간 전체 중에 투신권이 가장 많이 들어왔고, 외국인은 좀 매도하는 모습 때문에 좀 이제 막 크게 오르지는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기관들이 일단은 좀 매수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계속 환율이 이런 식으로 환율이 계속 그 원화 강세 쪽으로 유지가 된다면 하이트 진로에는 이제 계속 성장, 그 실적 및 이런 모멘텀들도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그 하이트 진로의 수급에 조금 주목을 했고요.
그 가격대를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수가는 오늘 28,950원에 끝났는데 네. 뭐 사실 28,000원 선까지 뭐 아래 위로 조정은 가능하지만은 일단 29,000원 미치라면은 뭐 첫 번째 매수는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일주일만 보자면 31,000원까지도 일단은 목표가를 설정해 드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27,000원 선이 무너질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뭐 만약에 무너진다면 일시적으로 차익 매물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나왔을 경우에 그 정도 될 수 있지만은 뭐 일단은 손절가는 설정을 27,000원으로 좀 해드리면서 좀 대응을 좀 하시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이트진로의 내일 살만한 종목으로 가격 설명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성동경 대리님 얘기 어떤 종목 살까요? 듣기 이전에 아까 IT 가운데 부품이나 장비 말고 특별히 소재 쪽을 보자. 이쪽의 성장성이 제일 좋다고 하셨는데 네. 그 안에도 뭐 아몰레드에서 또 세분화되잖아요. 어떤 네. 쪽이 소재 중에서도 좀 유망합니까? 일단 ENF 테크놀로지 갖고 왔는데요. 네. 일단 전방 산업이 이쪽이 이제 주력 제품이 이제 반도체하고 그다음에 이제 디스플레이 쪽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 이제 LG 디스플레이를 추천하면서 업황이 2년 불황을 끝내고 이제 다시 호황 초기에 진입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일단 디스플레이 쪽 지금 최근에 뭐 미래나노텍, LG 디스플레이 주가를 보시면 알겠지만 네. 디스플레이 쪽이 앞으로 좀 유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ENF 테크놀로지 이와 사업 분야가 좀 비슷한 솔브레인 이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LG 디스플레이는 이미 추천한 바 있고 또 내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기존 종목이기 때문에 저희가 잠시 후에 AS까지 받아보겠습니다. 그 밖에 솔브레인과 오늘 이제 준비하셨던 ENF 테크놀로지 이렇게 세 종목 정도를 소재 관련 IT 종목으로 꼽아주셨는데 특별히 솔브레인 그리고 지난주 추천 LG 디스플레이를 제치고 네. 내일 ENF 테크놀로지가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신 이유가 있나요? 일단 솔브레인하고 좀 비교를 해보자면 결국에 두 회사가 이제 사업 내용이 이제 비슷합니다. 네. 결국에는 ENF 테크놀로지는 약간 매출 쪽이 좀 성장률이 좀 우위에 있고 솔브레인은 이익 쪽에 영업 이익 쪽이 좀 성장률이 우위가 있는데 두 종목이 이제 차이가 나는 점은 결국에 LED 쪽, OLED 쪽인데요. 아몰레드 쪽인데 ENF 테크놀로지가 이제 신사업으로 이제 진출을 합니다. 지금 9월 달에부터 신제품이 나오면은 그것이 이제 4분기부터 이제 반영이 될 텐데 이것이 과연 얼만큼 나오느냐에 따라서 최근에 주가를 보면은 솔브레인보다 한 ENF 테크놀로지가 10에서 20% 정도 항상 시장에서 저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것은 이제 뭐 단가 차이도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이 OLED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요거에 관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된다고 보면은 아마 그 격차 갭을 10% 20% 갭을 줄이고 더 빠르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ENF 테크놀로지를 정했습니다. 솔브레인이 반도체 이 시각 부분에 독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ENF 테크놀로지가 진출을 해서 파일을 그렇죠. 얼마나 뺏어오는가 이게 이제 관건이라는. 네. 관건은 그 이제 뭐 선발주자를 따라잡는 것도 있겠지만은 네. 신규로 진출했던 아몰레드, 네. OLED가 얼마만큼 성과가 날 것인가 그렇군요. 그거에 따라서 좀 주가가 더 오르든지 상승폭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주가는 지금 이미 굉장히 힘이 있는 것 같은데요. 수급도 뭐 궁금하고 가격 설명도 좀 요청을 드릴게요. 네, 일단 지금 보시면은 뭐 기술적으로만 보겠습니다. 솔브레인하고 이제 비교가 되는데 솔브레인 이제 지금 기울기로 보시면은 계속해서 우상향, 저점을 높이는 우상향을 볼 수 있고요. 대신에 ENF 테크놀로지는 지금 8월부터 10월 초까지 약간의 좀 기간 조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네. 하지만은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날 10월 17일 날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결국에는 고점을 갱신하면서 뚫고 올라왔거든요. 네. 지금 보면은 거래량도 점차적으로 좀 실리는 모습이고 해서 아직은 상승 초기 단계일 수 있다. 해가지고 그래요. 더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13,500원에 끝났는데 지금 가격대 매수를 하셔도 무리가 없는 가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지난번 한번 물량이 쑥 들어왔을 때 고점이 14,400원이었는데 요거는 넘어설 수 있을까요? 목표 가격은요? 일단 목표 가격은 13,500원 매수를 가정을 해가지고 10%인 14,850원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EPS가 1,200원, 아몰레드가 더 나온다면 한 1,400원까지 2012년도 EPS가 예상치가 되는데 그렇게 돼서 목표 주가를 내게 된다면 18,000원에서 2만원까지도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성동영 대리님이 비슷한 사유로 이미 지난주에 한 주 빨리 추천하셨던 LG 디스플레이는 어떤가 요거 AS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29,000원 매물대도 확실히 넘어간 것 같고 거의 네. 3만 원에 안착하려고 하네요. 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결국 업황이 이제
불황에서 호황으로 넘어오는 시기가 맞느냐 요건데 네. 지금 기술적으로 보면은 482선을 보시면 되겠고요. 여전히 그 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주가를 보시면은 양봉이 음봉보다 많은 힘이 센 걸로 보고 있는데 여전히 지금 상승 추세로 보이고 있고요. 계속해서 뭐 중장기 투자를 하시면은 4만 원까지 목표 주가를 잡고 길게 가져가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업황의 상승 사이클 초입이다. 그 뷰는 변함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길게 갖고 간다면 LG 디스플레이 주가 맨 앞자리에 4자를 볼 수도 있다. 이런 AS였고요. 이어서 우리 김주선 대리님의 코덱스 레버리지 설명을 좀 들어보죠. 사실 며칠 전에 1960 부근 가면서 말씀하신 목표가에 가는 듯 했는데 그죠? 또 며칠 사이 1900대 얘기해가지고. 일단은 제가 목표하는 지수 때는 2000 근처 1970이나 80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1962에서 65선에서 좀 그 시장이 밀리는 모습이 나왔지만은 뭐 일단 환율이 더 떨어지고 뭐 당연히 외국인이 파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여전히 외국인 매도 욕구 때문에 많이 못 올라간 부분이 있지만은 제가 계속 말씀드린 대로 저는 1900에 닿을수록 오히려 물량을 늘리시는 것도 좀 추천을 해드릴 정도로 1900에 대한 지지선에 대한 일단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일단 들어간다고 보시고 만약에 그 부분이 깨지면 어차피 시장이 무너지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하시는 분들은 1900이 더 닿을수록 좀 물량을 늘려서 뭐 좀 플러스를 내시고 나오시는 쪽으로 말씀드리고 여전히 저는 목표가는 1970선까지도 여전히 그 레버리지 가격을 보고 있습니다. 예, 코스피 1900, 한 레버리지 11,400원, 500원 이 정도에서는 오히려 그 밑으로는 안 갈 거니까 추가 매수를 한번 해보는 것도 전략이겠다. 오히려 추가 매수 더 사자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AS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두 분이 얘기하는 내일장 이렇게 하십시오. 다이렉트 전략입니다. 네, 내일 ENF 테크놀로지 그리고 하이트진로 사보자 두 분 의견 감사합니다. 성동경 대리, 김주선 대리와 함께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일요일 오후 2시에 아주 특별한 투자 전략 세미나가 열립니다. 오딘 전문위원님이 주인이 되실 건데요. 올 하반기 시장을 이길 수 있는 특별한 전략이 공개되니까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꼭 한번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짠 일장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